보시면 어때요? 5월 19일입니다. 5월 19일자 방송에서 금리, 환율, 유가. 그러니까 4월에 미국장이 급락을 하고 그리고 또 5월 달까지 추가적으로 종목별로 조정이 나올 때 그럴 때 여러분들께 방송 중에 시황을 20분, 30분씩 종목에 대한 마케팅의 전략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대한 해석 부분을. 또 6월 달은 어때요? 6월 달에는 국내 증시가 또 잘 방어되다가 6월 달에 폭락이 연출이 됐죠. 그 6월 달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CPI, PPI 또 그 밖에도 6월 22일 날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등락률의 기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윤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 7월 초에 남들이 다 2,300 깨지고 2,000포인트 간다고 했을 때 윤정도 혼자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황을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8월 달까지 계속 랠리가 나와줬던 거잖아요. 지금의 기준은 재차 주말에 주식 투시경 스페셜 시간에 주말 그저께도 또 어제 제 방에서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죠. 1회차에 8월 20일 날 환율에 관련된 내용, 또 금리에 관련된 내용, 금리 격차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27일 날도 윤정도 생각과는 다르게 시장에 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전부 3회차 9월 3일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문제 없다예요. 그래서 시황 부분을 오늘 방송 시간이 50분뿐이 안 되는데 시황을 너무 길게 갈 수 없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오늘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첫 방송이니까 23시에 방송이 끝나잖아요. 24시 00시 너무 늦은 시간이죠. 그렇지만 00시에 노란톡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시황 교육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교육 잡아드려야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당장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까지 선택해서 교육을 잡아드릴 겁니다. 빠르게 진행하면요.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금 두 가지로 예상을 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기준은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가파르게 올라가죠. 다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인상 시기 그때 기준에 17번 FOMC 회의가 열립니다. 1년에 8번씩 2번 그리고 플러스 1번. 그러니까 17번 동안에 단 한 번도 안 쉬고 금리를 25bp씩 올렸어요. 1%에서 5.25까지. 지금 얼마예요? 2.5죠. 2.5면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형성돼 있던 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의 정점이다. 금리 때문에 너무 버겁다. 이런 거 없습니다. 두 번째. 금리의 격차. 미국의 FOMC 회의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 혹은 빅 스텝으로 올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금리와의 금리 격차가 발생이 돼서 이것도 어려울 수 있다. 주말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거는요. 앞에 N이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선진국끼리 혹은 선진국에서 중진국 정도를 놓고 봤을 때 기준금리의 격차가 발생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일본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일 때 미국이 얼마였다고요? 2006년 6월 달에? 그렇죠. 5.25%였죠. 그 금리 격차를 노리는 게 캐리 트레이드 자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금리 격차가 발생돼 있나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2004년 6월, 2006년 6월 그 기준점에서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얼마요? 1% 이상의 고점으로 형성되는 흐름. 이 흐름 때문에 외환시장이 무너졌나요? 주식시장만 따지지 마시고 주식시장만 너무 따지지 마세요. 전체 시장을 놓고 보셔야죠. 외환시장을 별도로 보셔야죠. 금리 격차가 발생된 이 시점에 외환, 원화가 지금처럼 약세로 쭉쭉쭉 올라갔나요? 아니죠. 오히려 이때 어떻게 했어요? 금리 격차가 발생되고 캐리 자금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표현 속에서 원화는 900원을 이탈시켜. 지금처럼 1,300원이 아니라 900원을 이탈시켜요. 그러니까 금리 격차 때문에 외환시장이 충격을 받거나 국내 증시의 흐름이 어려워진다. 이건 아닙니다. 또 달러 인덱스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원화만의 약세가 아니다. 제가 지금 말이 빠르고 빨리빨리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15%의 평가자라 올해만. 작년도 필요 없고 올해만. 근데 엔화는 더더욱 큰 약세,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더 큰 약세.
지금은 이제 우리가 소폭 유로화 대비해서 조금 더 약세를 띄고 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만의 문제여서 1,300원을 훌쩍훌쩍 넘기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일단 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원화의 약세 때문에 외국인이 팔아요. 어디서? 주식시장에서. 그걸 걱정하시는 거지. 수입 물가가 너무 올라가요. 그것까지는 솔직히 좀 제한적이잖아요. 결론은요. 원화의 약세 때문에 외국인이 판다? 그럼 거짓말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예? 윤정두가 다시 찾아왔잖아요. 속지 마세요. 지금 보시면은 이 가파른 각도, 엔화가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올라왔죠. 엔화의 엄청난 약세.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어때요? 원화에 엄청난 강세가 있죠. 그러면 지금 논리라면은 원화가 약세를 띌 때 외국인이 판다면 원화 강세를 띌 때는 외국인이 사야 되잖아. 거짓말. 거짓말에 원화 강세 뛸 때 외국인이 안 샀어요. 55조를 팔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얼마? 110조. 한 달에 2조. 지금 기준으로 얼마? 4조씩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요때 6월 말 7월 달에 시장 완전히 바닥 찍고 2,300 깨질 때, 야, 원화가 약세를 떼어. 원화가 1,300을 넘겨. 야, 그래서 외국인이 팔아. 이 거짓말쟁이들 아주. 여러분들 말고요. 보실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 그랬어요. 색깔만 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색깔만 보세요. 이게 뭐냐면 8월 1일부터입니다. 6월 말과 7월 달, 6월, 7월 달에 외국인 팔긴 팔았어요. 그렇지만은 원화의 약세 때문만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당시에 시장이 막 2,300 깨지니까 왜 이러죠? 외국인이 팔아요. 외국인이 왜 팔아요? 원화가 약세예요. 그럼 지금은 더 약세야. 8월 달에 더 약세야. 1,300원을 더 넘겼어. 그런데 외국인은 사.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지금도 채널 돌리시면은 원화가 약세를 떼서 외국인이 계속 파는데 시장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본인도 모르는 얘기를 보도자료 보고 나와서 떠든단 말이에요. 그런 채널을 보시고 매매를 하셔야겠습니까? 결국은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시더라도 이거예요. 이 당시에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자료를 다시 갖고 나온 겁니다. 제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140원에서 900원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원화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뗐어요. 그럼 외국인 사야 되잖아. 지금의 논리면. 55조를 팔았습니다. 근데 시장은 또 폭등이야. 그럼 결론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 지금 계속 뭐 시장이 조정받고 눌려있다 보니까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예? 금리가 너무 높다. 에이, 거짓말쟁이들. 작년 1월 달에 박스영재 TV에서 뭐라 그랬어요? 1.31 때부터 난리가 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찍을 때가 뭐냐면 이때가 버냉키 의장이 맨 처음으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맨 처음으로 쓴 거야. 합성 단어를. 언제? 2013년도에. 그리고 나서 긴축을 한다 하니 2014년까지 3% 수준. 그리고 실질 금리를 올린 2015년 12월부터 18년 12월까지의 움직임. 결론은요. 뭔 결론은요. 이때 시장 랠리죠. 상승 랠리. 2022년 1월 달까지 미국 증시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지금의 기준에 3%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럼 금리 문제 없죠. 환율 문제 없죠. 채권 문제 없죠. 유가요? 우리 직원분 내가 혼내줄 거야. 이게 바뀌면 또 물어보고 그래야지. 뭐냐면 이때 당시에 3개월 동안의 유가 변동성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나서도 한참 뒤에 2월 말부터 주간 단위로 이렇게 한번 움직이고 그 다음부터는 변동률 크지 않아요. 이거를요. 퍼센테이지로 보세요. 조금 전 차트하고 다르죠. 이건 뭐냐면 등락률의 범위입니다. 이 등락률 3개월치보다도 작아요. 지금 오히려 내려와 있어요. 경기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폭락이 옵니다. 예? 코로나19 터지고의 흐름처럼. 그러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폭등이 나온 것도 아니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더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분홍 색깔 선이 뭐냐면 유가 급등 나왔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경기가 좋아져서 어찌됐건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고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럼 이때 뭐예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이때 뭡니까?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당시에는 공급자에 의한 유가 상승.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 공급자들이 뭐 경기 좋든 말든 나는 전쟁할 거야.
나는 가격 올릴 거야. 그렇게 되면서 1차, 2차 오일 쇼크 당시에 물가 상승률 27%, 32%. 지금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에너지 집약도를 놓고 보시면 원유가 차지하는 에너지 비중의 흐름이 계속 낮아져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에 집중하는 부분이 낮아져 있습니다. CPI, PPI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다시 끄집어내서 보여드렸는데 소비자 물가지수에 원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봐야죠.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을 제외한.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포함시킨 거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보실 건 이거예요. 7% 물가 상승률이 형성돼 있을 때 언제요? 올해 1월. 올해 1월 기준에 미국 증시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근데 7%에서 요만큼 더 올라왔다고 이런 각도도 아닌데 시장이 폭락이 연출이 돼야 된다? 과도하다는 거죠. 자,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시간이 넉넉하다면 시황을 더 하고 싶고 또 장이 좋다면 시황보다는 종목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일단 미국의 선물이 뭐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으니까요. 오늘 새벽장은 윤종두 열심히 미국장 올려볼 테니까 여러분 좀 편안하게 쉬시고요. 그리고 오늘 약속드렸잖아요. 첫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오늘 방송 끝나고 24시 땡땡에 안 주무시는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얼루요. 노란톡으로 오셔서 계시면 유튜브 링크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밤을 새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다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잘 안 보이실 텐데 포털 사이트에 태조 이방원을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게 사실은 태조 이방원이 아니잖아요.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인데 어찌됐건 증시에서 요즘 새롭게 테마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언제부터냐면요. 검색 기간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넣어놨는데 실질적으로 태조 이방원이란 단어가 제대로 된 역사 얘기가 아니라 주식시장에서의 그 테마, 섹터를 얘기할 때는 8월 5일부터로 포털에서 보도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뭐 누군가는 쓰긴 썼을 텐데 공식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은 태조 이방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인데 윤정두는 조선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서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제한적이어서 또 원자력도 거래대금 20위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제한적이어서 태양광의 하나솔루션 또 요즘 좀 힘겹지만 OCI 2차 전지에서는요. 에코프로 또 코스모 신소재 또 그 밖에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종목이 기준. 방산은요. 대박이죠. 현대로템의 8월 24일 날 20% 폭등.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오늘도 52주 신고가 랠리입니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월 29일 날 23%. 그리고 8월 8일 날 또 10%. 그러나서 추가적으로 52주 신고가 랠리 또 한국항공우주 52주 신고가 랠리. 그런 종목군들을 8월 5일이 아니에요. 윤정도와 함께라면요. 이게 3분기부터라고 써 있는데 그 이전부터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태조 이방원이에요. 테마가 형성됐어요. 관심 있는 섹터입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확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돼요. 시장은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시장에 남아 계시는 그 이유의 기준에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 시장이 미끄러지는데 내 종목은 오를 수 있다? 가끔 그런 내용 얘기하죠. 아, 시장 뭐 지금 어려우니까요. 시장 지수 안 좋으니까 거꾸로 가는 종목 보세요. 거꾸로 가는 종목 어떻게 봐? 시장 무너지면 1% 빠지는데도 2,400개 종목에서 2,200개 이상이 빠져내려갑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에서 뭐 대박 내겠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시장이 강해야 내 종목도 강하고 시장이 약할 때는 시장 대비해서는 좀 덜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어떤 거예요? 실적주에서 주력을 잡아내자는 거예요. IT 요즘에 맨날 손가락질 받고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LG노텍 이런 종목이 시장 대비해서 너무너무 무너져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적주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게 저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주력으로. 그리고 자동차 말씀드렸어요. 자동차 얘기 좀 뭐예요? 여기도 정책이 포함됩니다. LG화학도 정책이 포함됩니다. 그 가운데서 실적,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과 미국의 정책, 그리고 LG화학의 경우는 역시 2차 전지에 대한 정책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블록딜, 그런 내용을 마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미국 정책이 뭐예요?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청정 에너지, 미국의 민주당은요 여러 가지 전략 기준에서 공화당과는 또 차별화가 되죠.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어디서 받아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통 에너지 업체들에 대해서 환경세를 부과하죠. 그 부분에 대한 소송까지 걸렸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이 올 6월 말에 나왔었습니다. 과도한 월권이다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정권이 바뀌지 않죠. 정책이 바뀌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내용의 친환경의 부분, 전기차 부분의 2차 전지, 또 전기차, 요 청정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근데 여기는 뭐가 되냐면 2차 전지나 태양광은 저평가입니까? 아니에요. 저평가는 아닙니다. 프리미엄이 높아요. 그렇지만 정책적인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요. 국내 정책은 방산 쪽의 기준인데 항공우주청을 만들 정도로 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은 미국과의 제약이 풀려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항공우주청을 신설을 하고 항공우주에 관련된 기술을 이전을 하고 민간업체에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추진력, 추진체 만들 수 있는 기술력 그걸 바탕으로 또 방산까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집이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런 거 설명드리면 뭐 끝도 없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3월 이후로 기준을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실 수 있는 IT와 LG화학 시가총액 5위와 시가총액 6위 현대차를 이렇게 가져갔을 때 하이닉스 비중이 IT가 50% 넘는다고 가정을 해도 이 포트폴리오가 플러스 1%입니다. 시장이 12% 빠질 때. 방산 태양광 2차 전지를 3월부터 윤정도와 함께 교육을 받고 들여다보셨다면 요 손익률이 최소 범위가 40%가 넘어요. 시장 마이너스 12%일 때 요 포트폴리오 1조 이상짜리 시가총액 극대형주 이 수익이 발생이 돼요.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하죠. 야 나는 원래 이런 종목 갖고 있었는데 그냥 뭐 방송에서 이 종목 저 종목 좋다고 시장 빠질 때는 이런 거 사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 800억 1000억짜리 오늘도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수익 범위를 창출하세요. 8월 이후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를 50대 25 이런 비중으로 가지고 가셨다 해도 시장 0.48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0.18에서 방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흔히 얘기하는 태조 이방원이든 뭐가 됐든 그것도 시가총액 가급적이면 1조 이상짜리에서 단타 종목은 넣어놓지도 않은 거예요. 단타 종목은 넣어놓지도 않은 거예요. 세비캠은 넣어놓지도 않았어. 시가총액 1조 미만 넣어놓지도 않았어. 요 기준에서만 손익률이 얼마? 18.85가 나옵니다. 지난 8월 26일 날 시장이 한참 조정받을 때죠. 그때 주말 스페셜 방송에서 여러분들 주말 스페셜 방송에서 8월 26일 날하고 그리고 9월 2일 날 토요일 날 방송해 드릴 때 일주일간의 흐름 현대차,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 전기차, 2차 전지 포함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방산, 태양광, 태조 이방원 그 흐름 시가총액 얼마? 시가총액 하나 솔루션 얼마예요? 1억 9,100만 주짜리 5조 이상 9조 이상 죄송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식수 5천만 주 지금 8만 원 훌쩍 넘겼죠. 시가총액 4조 이상. 한국항공우주 9,700만 주 주가 얼마예요? 6만 원 훌쩍 넘기고 있죠. 얼마예요? 그럼 6조 이상. 현대차 얼마입니까? 40조를 넘기는 시가총액 6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현대차의 주식수 2억 1,300만 주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시가총액을 아시고 계셔야 되고 그걸 모르시면은 멘토라고 방송 나오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종목군들의 주식수 시가총액도 모르면서 소형주 이상한 종목 매매한다? 시장이 오늘 0.24 빠졌는데도 600개 종목이 빠져요. 그리고 코스닥은요. 1,100개가 빠집니다. 1.84% 하락에. 그런데 내 종목이 뭐 용가리 통뼈 용용용이야? 내 종목만 막 폭등할 것 같아요? 그 마인드를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바꾸시면은 눈에 보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어떤 종목을 편입해야 될지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어떤 것이 주력주로 설정이 될 수 있을지 그 주력주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좀 제발 좀
실적을 보자는 거예요. 실적. 현대차의 10조의 실적과 기아의 7조 9천억. 얘 지금 박수 쳐줘야 돼. 시가총액 10위에서 9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요 두 종목의 흐름들이 추가적인 강세를 띠게 됩니다.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12조 영업이익을 내면서 컨센서스 하향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저평가 상태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저평가 종목을 시세까지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진 상황이라면